시청자 여러분, 1월 16일 김은강 튜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예고된 바 같이 북핵을 무력화하는 절대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북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또 우리는 북핵에 대해서 전 국가적, 국민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시던 여영무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찌 보면 남북한의 이런 북한 전문가 두 분이 서로 나누는 절대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영무 논설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참 날씨가 좀 춥지 않았습니까? 그냥 견딜만 합니다. 겨울 날씨 치고는 조금 온화한 편이죠. 1월 날씨 치고는요? 네, 1월 전에 서울에는 과거에 19도까지, 영하 19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네. 오늘 보니까 네. 아침 최저 온도가 영하 5도입니다. 근데 오후에는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네. 그래도 1월 중 날씨에도 불구하고 뭐 기온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데 네. 참 우리들이 마음과 우리들의 심장까지도 꽁꽁 울리는 이 북핵, 네. 날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영무 논설위원님 아시는 분 많죠? 예, 동아일보 정말 쟁쟁한 논설위원이십시오. 선생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소개한다는 게 조금 뭐 쑥스러운 면이 있는데, 예. 저는 고려대학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네. 그 동아일보에서 그냥, 현석 기자로 시험 쳐가지고, 그때 1000대 1인가 뭐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선에 뛰어다니다가, 청와대에도 나갔고, 예. 그랬습니다. 청와대 출입도 해가지고, 예. 박정희 대통령도, 예. 전국에 이렇게 시찰하러 갈 때, 그때, 수행해가지고 취재 보도도 하고, 그때 바이라인이 많이 나갔어요. 여영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 유튜브에 또 인터넷에 우리 여영무 선생님 검색해 봤더니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록 있고 박식하고 깊이 있는 그 북한에 대한 아주 매주 체계적인 연구를 하신 우리 선생님. 최근에 뭐 남북 전략 연구소 소장도 지금 연구하고 계시죠? 지금 그게 뭐 요새는 그래 크게 활동을 활발하지 못합니다만은 네. 이제 홈페이지 띄워놓고 그냥 간혹 업데이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문제 연구하고 그 테러리즘도 연구를 했어요. 네. 테러리즘 연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두꺼운데 이제 과거 70년대 북한에서 대남 테러를 많이 하고 또 아웅산 묘소라든가 칼기 폭파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전략이 테러를 갖다 많이 실제로 기습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안함 복짐이라든가 딱 그 테러 행위의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테러리즘도 연구해가지고 저서가 있어요. 테러리즘 연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취재 뭐 베트남이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또 취재 보도도 하고 동서독 통일했을 때 동서독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그때 독일에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또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그러면서 주경야독을 하면서 이제 국제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법도 테러리즘 관계를 갖다 테마로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문으로서는 이제 국제법을 그냥 꾸준히 연구를 하고 또 고려대학교 전문 직업으로서는 이제 기자, 논설위원, 그 라이터로 이제 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꾸준히 활동해 왔는데 쓰는 그런 작업이 1993년에 제가 동아일보 은퇴를 했는데 그 후에 한 30년 동안 계속 썼어요. 그래 6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름이 뭐 높다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뭐 그렇게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많이 썼지만은 책도 20권 정도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베스트셀러가 된 건 없어요. 물론 뭐 베스트셀러라고 해가지고 예. 우수도수다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갈록이 있는 우리 여영무 논설위원님하고 이 북에서 직접 자랐고 여기 와서 북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북한 출신의 뭐 북한 전문가라 할까요? 북한 전문가? 예, 여영무 선생님하고 오늘 매우 심도 있는 이야기, 즉 북핵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그 절대 무기가 있다면 무엇이겠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예, 그럼 선생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얼마 전 미국이 글레이마니라고 네. 하는 그 이란의 구트스군 사령관을 종조준에서 무인기에 의해서 닌자 폭탄으로 제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어떤 그 전략적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원래 그래 트럼프가 그걸 지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직접 예. 명령했는데 예. 트럼프의 그 아이디어인데 그게 이제 임박한 위기가 왔다. 이란에서 쳐들어올라 그런다. 네. 과거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뉴욕의 월드타워 둘 갖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00명 죽였는데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누구나 자기 보존권이 있어요. 국제법에도. 예.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기가 그냥 바로 날라올 위험이 있고 과거 여러 차례 말한 거로 봐서 위협한 거로 봐서 이번엔 확실하다. 네. 그렇게 느꼈을 때는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으로. 그러네요. 네, 그래서 확실한 그 임박한 네, 그게 표현한 위기가 올 때. 위기가 그냥 올 때. 대통령은 저 헌법에도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미국 헌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국가를 보위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 한 사람도 그냥 어떤 외침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만약 죽임을 당한다 자기 잘못해서 그러면 자기가 탄핵도 받고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으로서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 3억 3천만인가 미국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먼저 때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김정은이가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뭐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김정은도 놀랐겠지만 사실 이란 안에서 네. 반미에 굉장히 그 강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솔레이마니가 저렇게 닌자 폭탄에 사살되는 거 보면 네. 야 다음이 내가 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반미라든지 그런 성전에 계속 불 붙이는 그 고위층들에게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심리적으로 아마 위축이 됐을 거예요. 위축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하고 무기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미사일 갖다 많이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그 정신적으로 반미라는 그런 공통 분모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우방이 북한하고 저 이란하고는 그런데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일종의 예. 그냥 뭐 군사 동맹은 안 맞았지만은 그런 이란의 그 아주 실세 예.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사람 하루아침에 그냥 급사를 하게 되니까 자기도 미국의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도 당할 수 있다. 북핵을 갖다 고집하다가는 네. 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아마 그런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인간인 거로. 인간인 거로. 네. 그렇다면 뭐 사실 핵도 안 가지고 있는 이란. 네. 근데 이란보다 미국한테 더 직접적 위협은 사실 북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대단한 위협이 됩니다. 대단한 미국에 위협이 되죠. 대해서. 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 솔레이마니 그 제거 작전 같은 비슷한 작전을 네. 북한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외교 전략적인 그런 어떤 구도, 네. 그걸 먼저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솔레이마니처럼 북한 그 김정은이 또는 지도부를 갖다가 제거하려 그러면은 미국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과거 여러 가지 예로 봐서 네.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 관계상 예, 다 예, 할 수 예. 없지만은 첫째로 미국의 그런 정당성이 있어요. 왜냐? 70년 동안 6.25 전쟁 벌였죠. 예. 카알기 폭파했죠. 청와대 습격했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 그때 죽었죠. 예. 또 국가 원수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버마 아웅산 묘소를 갖다 폭발했죠. 예. 또 연평도 또
천안함 복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기습전을 벌려가지고 했거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미국까지 날린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김정은이가 끝까지 핵을 보유하고 그것이 앞으로는 협상을 하겠죠. 이제 그게 실무자 회담도 하고 또 톱다운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죠. 지금 어르렁거리면서 겨냥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끝까지 트럼프가 또는 다음에 뭐 대통령이 들어온 사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은 북한은 핵 절대로 안 버린다. 그리고 핵을 안 버림으로써 북한의 그 2,500만 주민들은 노예화 상태가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폭군이기 때문에. 네. 그래 될 때는 아마 미국에서는 아마 이번에 솔레이마니처럼 그런 모델 케이스를 보여줬었습니까? 본인한테도 경고가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한테. 그러니까 내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가 센스가 있으면은 핵을 그만둬야지. 또는 그만 안 두려면 그런 죽임을 당할 말이야. 기습당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성이 있으면은 그렇게 막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은 뭐 김정은 정도의 목숨을 걷어가는 건 일도 아닌데 네. 사실은 그 옆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정치적인 그 동기 그리고 타당성 명분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못 쓴다. 네. 김정은을 갖다가 제거를 하려면은 미국이 제거한 다음에 후유증이라든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은 물론이고 그 동맹국이니까 러시아라든가 북한 후원국인 중국이라든가 특히 하고 외교적인 실무회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안보 전문가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언젠가 그 날짜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통보가 돼가지고 자기들 대비하니까 허사로 되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거 핵을 안 버리면은 김정은이가 폭군이고 3대 세습 체제를 해가지고 70년, 100년 간다는 것은 이거는 비인도적이다. 북한 2,500만. 그리고 동북아라든가 아시아 지역에 이것은 평화위협 세력이다. 그러면 평화위협 세력이면 폭군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거되는 게 마땅하다. 인도적으로. 그냥 그런 것을 해서 사전 어떤 협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오케이 하진 않겠죠.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대략 운을 띄어놔야 돼요. 그래 그 대신 우리는 북한을 갖다 먹거나 뭐 자유화한다고 우리가 미국에 나서거나 그러진 않는다. 북한 자유 주민들이 선택할 일이다. 그 정도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이해는 아니고 어떤 분위기를 갖다 띄워단 다음에 그리고 북한은 공격하지만은 너도 중국은 아무런 불리한 게 없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러시아도 안전하다. 모든 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2,500만이 선택할 일이다. 그 다음에는. 그건 인도적인 문제고 이건 침략이 아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운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 미래 어떻게 한다는 작전 그걸 갖다가 외교 그런 전략을 갖다가 또 비춰줘야 돼요. 비춰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북핵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단계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뭐 김정은이 당신 이제 오랫동안 비인도적으로 3대 세습하지 않았느냐. 이제 전 세계가 다 싫어한다. 그리고 증오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응징을 하라 그러고 처단돼야 마땅하다. 이런 게 세계적인 여론이다. 우리 더 이상 너희들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핵을 포기하든지 어떤 위협을 당하든지 그걸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점점 그건 하나 시나리오니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미국에 있어서 북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무기는 정말 많은데 현재는 군사적 옵션을 취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니니 어떻든지 회담에 끌어내다가 뭔가 주고 바꾸는 식이라도 그 빅딜이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올해 우리 보고 핵 보유국이 원래 아니네 이거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 시켜도 뭐라 해도
우리 이거 내놓을 생각이 없어. 연부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네. 그런 북한을 향해서 아직 지금 타임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뭐 성급하게 군사적 옵션으로서 맹폭격하고 우리가 모르는 절대 무기를 통해서 북한 묵사발 만들 수 있지만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할 수 없다. 그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점점 커져가고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정말 그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북핵 이거를 우리가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 여영무 박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이제 쓰시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설파하시고 계신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게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시는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북핵은 김계관이도 그랬지만은 김계관이가 6자 회담이라든가 4자 회담이라든가 쭉 참가해가지고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그냥 자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네. 그 사람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리가 없다. 북경에서 과거 그랬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그랬죠. 우리가 핵 포기하려고 핵 만들었나 그 고생을 했겠나 이랬어요. 예, 그 한마디로 북한은 죽었으면 죽었지 핵은 포기 안 한다. 그것이 예. 여러 차례 예, 나타났습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고 그걸 그리고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전현직 고위층 또 전문가 네. 싱크테크는 거의 100%가 북한은 절대 핵 포기할 리가 없다. 핵 포기 안 한다. 네. 그 기대 말아라. 그것이 미국의 하나의 콘센서스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 앞으로 그대로 놔버려두면은 예. 어떤 북한에서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정말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고. ICBM을 갖다 비밀 예, 만들어 가지고 예. 자기들은 그 일종의 군사 국가 아닙니까? 군사 그렇죠. 조직 아닙니까? 예. 저 뉴욕이라든가 와싱턴이라든가 예. 날리면은 예. 그냥 수백만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미국이 그냥 가만히 손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LBM으로 SLBM도 예, 있고 잠수함 갈 수도 하와이까지 있고. 비밀리에 예.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로산젤스에 날릴 수 있어요. 날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게- 능력이 있는 거요. 예. 그냥 무장력으로 핵 무장력으로. 예. 그래 헌법에도 핵 보유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라든가 과거를 보면은 절대 북한이 붕괴되거나 망하기 전에는 누가 죽기 전에는 핵 포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그걸 그렇죠.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네,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치?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우리가 저 동북아의 평화가 파괴되거나 예. 대량 살상이 일어나지는 안 되거든요. 동북아도 물론이고 미국 사람들이 다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살상, 예. 대량 살상.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실무회담을 하든지, 네. 정상회담을 하든지, 네. 그건 그대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 나가면서 그냥 북한을 갖다가 그 절대 무기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건 뭐냐? 심리전이에요. 예. 네. 심리전. 심리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절대 무기고 최종 병기입니다. 그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심리전. 심리전이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대 무기라고 네. 하는 우리 여행구 논설위원님의 그 자세한 오피니언을 오늘 좀 제가 청취해 듣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진짜 절대 무기로서 심리전이 절대 무기이냐 네. 맞느냐 아니냐 그 효과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절대 무기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위력이 강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이라는 것은 주적에 네. 그냥 대결하는 주적의 상대방 적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행동을 말하자면 변경시키거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정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그 프로파간다는 뭐 라디오로도 할 수 있고 사이버 인터넷이라든가 그렇죠. 뭐 게임이라든가 온라인. 영화를 들이보낸다든가 예. 또는 선전물 각종. 선전물 갖다 예. 전단을 날린다든가 날린다든가. 또 그 전단을 날려서 북한 주민이 감옥 생활 아닙니까? 예. 일종의 예. 자기들은 해외 여행도 못하고 그렇죠. 도와 도 여행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꼼짝도 말도 못하고 예. 그 김일성이 과거 저 뒤에 혹 얘기했다가 뭐 죽었다고 그런 말 들었는데 맞습니다. 뭐 그 소리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노예거든요. 예. 그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예. 기자회견 할 때 예. 북한은
노예 국가다. 노예 국가. 그리고 그 김정은이라든가 그 집행부는 지도부는 노예주다. 그리고 주민들은 노예들이다. 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북한에서 나가지고 그 고위층까지 올라간 사람이. 예. 그리고 또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한 노예 국가예요. 예. 요새는 자기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가져야 돼. 세습체제를 유지를 하려면 폭정을. 예. 핵무기를 가져야 되니까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니까 유엔 제재가 따른단 말이에요. 자꾸 유엔 제재가 강도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이제 어느 시간이 많이 뭐 80%라든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수위가.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굶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스님께서 이미 앞서서 내놓은 오피니언들을 제가 먼저 이제 좀 리서치하다 보니까 스님께서 그랬습니다. 핵무기를 북핵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3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략 3가지는 도대체 무엇이고 네. 여기서 심리전은 또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그 상대방을 갖다 무력화하는 절대 무기 전략이 네. 있는데 네. 첫째로 네. 정치 선전전입니다. 정치 선전전. 선전전. 아. 둘째로는 화력전입니다. 화력전. 화력이라는 것은 요새 핵무기 시대고 테러 시대니까 그렇죠. 뭐 북한에서는 뉴욕으로 ICBM을 날린다든가 네. 그 화력전이죠. 그거는 대포를 쏜다든가. 솔레이마마처럼 아예 그렇죠. 제거해 버린다든지. 드론으로 예, 드론으로 소레이마니처럼 제거한다든가 이게 이제 화력전이거든요. 예. 그 화력전이라는 거는 무기를 쓰는 겁니다. 핵무기든 무슨 예. 미사일이든 예. 이제 그 화력전이 있고 세 번째. 정치 선전전 첫째로 예. 화력전. 화력전.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 정보 공작. 비밀 정보 공작에는 간첩전이죠. 예. 비밀 정보 공작이라든가 예. 정보 입수하는 거. 예. 뭐 정보 그렇죠. 입수하는 거 여러 갈래가 있죠. 휴민들 통해서. 휴민들 통해서 하든지 예, 예. 또는 어떤 시스템 간첩 통해서. 신문을 하든지 간에 예. 인터넷 하든지. 하여튼 정보, 예. 비밀 정보 공작과 정보전을 갖다가 융합한 것이 심리전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프로파간다를 해가지고 띄우는 겁니다. 전파. 그러니까 이 3가지 전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좀 들어줄 수 없습니까? 정치 선전전은 어떤 정치 선전전이라는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때 예. 미리 이제 41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나고 39년에 유럽에 전쟁이 났거든요. 네. 두 갈래에서. 예. 그래 중간쯤 가다가 3년 전인가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그때 네. 그냥 추축국이라는 게 이태리, 네. 예, 독일, 예. 또 일본. 일본, 예.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추축국이라는 게 예. 이탈리아. 이탈리아. 예. 그 추축국에 대해서 너희들은 전쟁을 갖다 더 이상 계속하지 없다. 못하면은 무조건 항복을 하라. 음. 너 조건 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죽을 목숨에는 마찬가지다. 무조건. 우리는 너희들을 뭐 절멸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하자면 협박이 그 담겨 있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은. 아.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 영어로 unconditional surrender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치 선전전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무슨 메가드 사령부라든가 유럽의 네. 연합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이젠하워가 지휘한 거기서 이제 영국군하고 이제 모두 연합군이 합했는데 연합군 사령부에서 심리전 부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6.25 때는 메가드가 예. 이제 호주에서 올 때 그 심리전 부대가 있거든요. 심리전. 근데 거기에다 전달이 되니까 거기서 다층적으로 이것이 그물망처럼 엮어져 가지고 서로 연락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라 그랬다. 항복 안 할 때 너희들 완전히 죽는다. 그냥 절멸한다. 박살난다. 다 든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 정치적인 전을 하고. 그러므로써 이제 항복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앞에서 이 정치 선전전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네. 회담하겠다. 그리고 뭐, 뭘 주겠으니까 뭘 내놓으라. 그 안 내는 때는 대북제재 압박한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 네. 사실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효과는 뭐 있습니다만은. 근데 화력전은 당장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름해서 바로 세 번째, 전략인 바로 프로파간다. 즉, 네. 심리전이 현재로서는 이 세계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예. 우리 대통령이, 현재 아니라도 하여튼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너희들 핵무기를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은
그 정권이 없어진다. 네.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정도로 예, 예. 막 정치 선전전을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심리전 부대가 아마 국군에는 심리전 부대가 아직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새 정부, 문 정부 들어오고 예. 심리전 가보세요. 수단들이 다 정해. 심리전 라디오라든가 무슨 예.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심리전 그것이 약화돼 가지고 올 스톱 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올 스톱이 쪽으로 들어버렸어요. 예, 올 스톱. 그래 올 스톱 상태죠. 예. 아마 국군에는 그대로 심리전 부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활동을 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서는 못 한다고. 제가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심리전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말하자면 무력화시킨 거죠. 스스로. 우리의 힘인데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핵무기도 없애고 북한 2,500만 주민들을 갖다 자유화하고 민주화하고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절대 무기인데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그냥 그동안 경기 개발하고 해가지고 무기를 개발했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뭐 배신 비슷한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그래서 이 바로 북핵을 무력화하는 절대 무기로서 심리전. 그 심리전은 오늘날에 와서 상지상책이라고 네.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건 어떤? 네, 심리전이라는 것은 이제 드론으로 전단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뿌린다든가 또는 휴전선에서 고성능 마이크로 예. 북한에다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내세우 음악을 갖다가 보내주면서 예. 그 북한 병사들이 마음이 변하도록 예. 사기를 갖다 떨어뜨리고 예. 또 남한으로 가야 살 수 있겠다. 예. 자유를 찾겠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심리전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전이 있어요. 그 심리전 중에서 라디오가 이제 제일 깊이 들어간다고 그런 전문가들은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심리전 해가지고 이제 북한을 갖다가 약화시킬 수 있죠. 이제 질문이. 예, 상지상책. 그러니까 심리전은 예. 그런 심리전 활동을 해도 예. 북한 사람이 다치거나 그렇죠. 피를 흘리거나 예, 북한의 파괴되거나. 건물이 예. 부서지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마음에서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냥 이쪽에서 그런 전단을 보내고 해서 너희들은 자유를 찾아라. 예. 너희들은 김정은이 이 폭군한테 복종하지 마라. 예. 그리고 핵무기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걸 너 북한 동포들은 알아야 된다. 예.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너희들은 우리 남쪽에는 다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산다. 행복하게. 우리 지상낙원처럼 우리 행복하게 산다. 11대 무역국, 11대 경제대국이고 5대 무역국가다. 이제 그런 우리 남한 생활 얘기하면서 북한 그 독재, 폭군에 저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저항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노래를 보내거나 또는 기타 유인물 보내거나 또 라디오로 또 해서 그냥 그 심리를 움직여서 각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유를 찾는 것만이 당신들 살 길이고 핵무기 갖는 것은 당신들 죽음이다. 당신들도 다치게 된다. 그러니까 핵무기 갖는 거는 절대로 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거는 바로 대량 살상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건 없애도록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 우리 한국 동포하고 전 세계 동포들하고 이제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건물 하나 다치지 않고 무슨 포탄 하나 안 날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이 그러면서 이제 적을 갖다가 항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죽이고 건물 하나도 안 해치고 재산 하나도 없애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항복을 받는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지상책이고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거죠. 네, 현실적인. 합리적이죠. 합리적. 제가 이제 요 방송 진행하기 전에 우리 런설리님하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우 풍부하고 딥스한 깊이 있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이용했던 책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선생님 이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어떤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Psychological Warfare.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Psychology Warfare. 예. 그래서 이 저자가 라인바거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분이 아시아 전문가고 중국 전문가고 그리고 1913년생인데 예. 1, 2차 대전 1차 대전 때는 참가하지 안 하고 예. 종군기자 비슷하게 2차 대전도 보고 한국전도 와서 보고 베트남 전전도 자기가 경험하고 글쓰기 위해서 그리고 저 중국의 손문 전기 예. 그 장개석 전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리고 존스 합킨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주로 정보, 심리전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6.25 전쟁 때 북한에 뿌린 그 전단지라든가 예, 있습니다. 중공군 보라고 뿌린 거 또 러시아도 나중에는 막판에는 그냥 항공전 할 때 자기들이 지원했거든요. 조종사도 보내고. 그 러시아군한테 보내는 전단지 이거 다 나옵니다, 여기.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거는 우리 논설님께서 이 책을 그냥 소설식으로 읽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하게 거기다가 이제 주석을 달기도 하고 밑줄을 그었어. 어느 문장 하나 그냥 넘긴 게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이걸 마스터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세계 장군 51인의 51인의 전략가 전략과 지혜라는 그런 책도 쓰고 그랬어요.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전도 좀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을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미국에서 자세히 하여튼 다 어느 페이지나 그 메모가 없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전히 사이버 그 심리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연구하신 우리 선생님께 정말 묻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1, 2차 세계대전 또 현대전에서 심리전을 정말 중요한 하나의 전력으로 활용하긴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백악관에 루스벨트 대통령 때 그 심리전 총사령부 비슷하게 뒀어요. 거기다가 심리전 총사령부. 네. 그리고 군단, 그 사단 사령부, 또 그 밑에까지 또 적과 접전하는 데까지 그 심리전 팀이 있어요. 그래가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했구만요. 그렇죠.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은 백악관에서 만들어서 총사령부 만들어서 이제 군단이나 사단에 쫙 내려보내는 거죠. 2차 대전을 그렇게 치렀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라크 전쟁 때도 심리전이 좀 도입됐습니까? 이라크 전에도 그렇죠. 심리전이 같은 심리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으면은 사담 후세인은 그냥 처형될 수 있다. 나중에 응징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갔죠. 그건 심리전이죠. 네. 이 전쟁은 바로 사담 후세인이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세균 무기라든지 화학 무기를 지금 비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둘쳐내서 당신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유엔군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라. 네, 다국적군이 나가고 있다. 다국적군이죠 그때.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이 심리전은 실질적으로 그 화력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수단이네요. 심리전에서 그냥 전의를 갖다가 추락시키고 전의를 갖다가 빼앗고 그리고 적한테는 도저히 계속 이 전쟁을 했다가는 화력전을 기댔다가는 자기 부대가 몰살하겠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없어지겠다. 그 정도로 느끼게 되면은 느끼는 그 범위가 많아서 10,000명에서 10만 이렇게 전 북한 동포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런 확신하게끔 하면은 그냥 그 독재 그 지휘부에다가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권 행사를 하는 거죠. 저항권 행사라. 그렇습니다. 자유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네. 패트릭 헨리가 미국에서 독립전쟁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 네, 미국이 영국 식민지 때 1700년도 아닙니까? 그때 영국의 무력은 셌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니까 이게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트릭 헨리가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죠? 버지니아 의회에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 북한도
우리 심리전을 우리 본격적으로 할 때 지금 심리전이 와야 된 상태 아닙니까? 네. 스피커도 없어지고 휴전선에. 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을 다시 그냥 가다듬어 가지고 전략을 가다듬어 가지고 다시 심리전을 본격화하고 1, 2차 대전이라든가 6.25 때 미국이라든가 연합국이 선택했던 그런 심리전 전략을 쓰면은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게 되면은 그 심리전 중요합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래 절대 무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저희들 이야기만 너무 듣다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네.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네. 진행했던 그 라디오 방송은 아니더라도 이 심리전 가운데서 삐라 네. 이 전단지를 좀 보고 반대로 또 북한이 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기들의 심리전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삐라 전단지를 제가 좀 준비했거든요. 네. 저희 같이 좀 이제 보여드리도록 네, 네. 예,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보니까 7, 80년대에 네. 북한에다가 보내었던 네. 그런 삐라랍니다. 이 맞는가요? 뭐 여성의 네. 이런 전라 사진을 갖다가 이쁜 여성을 이제 보이니까 이런 사진은 북한에서 볼 수 없죠. 그 그렇죠. 글자를 뭐라고 썼냐면요. 대우받기. 네. 대우받기 틀린 세상. 월남하여 행복차차. 그래 말이에요. 이렇게 저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행복한 새 삶은 당신의 용단에 달렸습니다. 제가 만일 저런 걸 봤다라고 하면 위에 글보다는 아래 글이 더 제 마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새 삶은 당신의 용단에 있습니다. 제가 용단했기 때문에 두만강 건너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죽을 걸 각오하고 온 거죠. 자유를 찾은 거죠. 자유 찾은 거죠. 네. 이렇게 그때는 7, 80년대는 주로 여성들의 어떤 전라 사진을 이용해서 북한에는 볼 수 없는 네. 희귀한 걸 가지고 하나 가면 정말 러브를 할까요? 이런 네.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구나. 그렇지. 낭만. 예, 낭만. 네. 예, 이런 걸 자고하면서 많은 걸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여성들도 이제 네, 네. 전라를 많이 그 사진을 쓴 것 같고요. 북한 청년들한테는 예.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렇죠. 거죠. 저희 네. 탈북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북의 사람들이 이 머리 안에 있는 허상이 있는데 네. 우리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참으로 세상이 낸 인물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나쁜 짓거리는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성인 군자다. 네. 이런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뭐 그렇습니다. 대학 뭐 이거를 까부셔버리면 결국은 그들이 우상이 깨지고 우상이 깨지면 충성심에 모여야 하는 그 저항심이 발동될 게 아니겠느냐. 환상이 깨지는 환상이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북한에 아주 많이 와서 대우받고 똑같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네. 애국이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세계적인 독재자 이게 사담 후세인 네. 그다음에 이건 차우세스크 차우세스크. 네, 네. 차우세스크 그리고 기타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말로가 끝났는지 네. 인민들이 저주와 국제사회의 응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 자세히 글 써서 네. 이게 풍선에다가 해서 네.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전단지도 있고 이건 최근에 이제 보낸 겁니다. 박상학 대표라고 네. 자유 북한 운동이나 삐랄 제일 많이 뿌리는 이 단체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인민군대 지휘관이 미제를 향해서 미제를 소멸하라 이렇게 하는 걸 네. 여기다가 김정은을 쏴라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이 전단지를 갖다가 이게 바꾼 거죠. 사진을. 김정은이 이렇게 죽는다. 11차례나 미사일 쏘아되는 핵 미치간 김정은 끝장내죠. 그래도 아주 정말 잘 고안해서 카피라이트가 잘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북한 주민들이 보면요. 엄청나게 충격받았구만. 무서워서 이거 보는 순간에. 그렇죠. 야, 이게 누가 내 이거 보는 거 다른 사람 본 사람이 뭡니까 이게 막 주위를 둘러봐야 돼. 이런 그 이야기들 하십니다. 뚱땡이 공화국. 김정은이 지금
뭐 50kg라는 사람도 있고 60kg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 130kg라는 것은 기록으로 나왔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 후에 이제 조금 최근에 늘었다는 말도 있고. 여전히 보니까 더 늘었는데 네. 안경을 끼자고 하니까 네. 이 안경이 살이 너무 붙어서 다 덮었더라고요. 옆에. 와하, 네. 그 정도로 지금 아마 몸무게가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 뭐가 없어서 못 먹겠습니까? 그래 말이 자기 그냥 이복형도 죽이고. 200원이 주고. 그러니까 이게 3대가 지금 이렇게 처먹어대고 있으니 북한에 이런 꽃제비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왜 생긴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애들 보십시오. 그런 말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북한 주민들한테 참하지. 네, 대조를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로부터 아까 그 저항권 저는 이렇게 노예로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북한도 네. 심리전의 어떤 중요함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 우리는 심리전이 와야 됐는데 네. 또 2년 반 동안 그건 참 잘못된 거고 일종의 배신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심리전을 꾸준히 합니다. 예, 그 그렇죠. 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바보니 무슨 뭐 예. 온갖 욕을 다 해요. 뭐 네, 들판에- 중불나게 뭐 삶은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가 바보, 뭐, 멍청이, 웃는다, 바보, 멍청이 예. 뭐 온갖 욕을 다 해요. 들판에 서 있는 네. 뭡니까 이게 허수아비. 예, 호수아비. 네. 이틀 전에 그런 이야기 또 했던데 들판에 서 있는 호수아비하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김계관이가 음, 저 이번에 며칠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당신들은 끼어들지 말라. 아, 그렇죠. 분수 없이. 분수 없이 끼어들지 말라. 무슨 중재자냐. 그러니까 우리는 통미봉남인데 예. 너희들은 상대를 안 한다. 예. 우리 상대는 미국이다. 예. 너희들 왜 자꾸 까불까불 하면서 말이야 중불나게 말이야 끼어드는라고 그러고 예. 총매자니 뭐 그러려고 그러느냐. 필요 없어.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에다 다 메아리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가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야 이거 핵무기를 가지니까 남쪽이 뭐 잘 산다 그러는데 꼼짝 못 하는구나. 예. 고양이 앞에 쥐새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국민에 대한 심리전이에요. 아. 대외적인 심리전이고 심리전은 후방 자국민에 대해서도 대한 심리전도 하고 예. 또 상대방에 대한 주적에 대한 심리전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네. 일본이요. 2차 대전 때 예. 심리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맨날 미국의 그 강력한 그 무기에 가지고 비행기가 막 전투기가 다 떨어져요. 군함도 다 침몰되고.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극장에 가면은 예. 우리가 그때 소학교 때인데 극장에 가면 미군기가 밤낮 떨어져요. 미군기만. 그러니까 그 심리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이기고 있다. 일본기는 하나도 안 안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미국이 그냥 박살나고 있다. 박살나는 완전 그 박살. 나중에 뭡니까 그냥 반대였죠. 유황도라든가 원자탄 떨어지니까 뭐예요? 그 20만 명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하던 거짓말이 그냥 원자탄 떨어진 바람에 몽땅 다 그래, 끝장나 드러난 거죠. 북한은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북한이 말입니다. 네. 좀 시청자들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우리보다도 이건 국가가 달라붙어서 네.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림 네. 잘 그리고 그다음에 네. 글을 잘 만들고 네. 심리적 작용 기제들 알고 이런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만들기 때문에 네. 우리 남한에서 어떤 탈북자 단체들이 하나가 보내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정교하고 네. 좀 더 아주 그 심리적인 그 액션들 일어날 네. 수 있는 그걸 다 고려해서 네. 아주 심각 세게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함께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죠. 여기 이거는 뭐니까 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네. 뭐 그래. 뻔하고 뻔합니다만은 이런 이게 좀 실제 남쪽에 떨어졌던 삐라거든요. 네. 엄청 많이 삐러졌습니다. 그러지 말이에요. 우상화는 이거 심리전 그러니까 부대가 안 하고 싶어도 이거 안 하면 목이 잘리니까 네. 할 수 없이 했을 것 같고. 전부 시뻘건 거짓말이지.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인가 아주 그림을 비슷하게 친미. 네. 저거 뭐라 그랬습니까? 친일 주구들의 가련한 처지 뭐 아, 이래가지고. 가련한 처지. 예전 건데요. 윤병세 나오는 거 볼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때문에 사드 배치하고 그럴 때 이제 그랬구만. 한민구, 한교안도 나왔네. 근데 총리할 때입니까? 야, 사드 빨리 배치해. 그리고 이제 아베가 이 돼지 것들아, 소녀상 철거 약속과 위안부 합의 이행해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여론이 정부가 좀 몰렸죠. 아, 그때 몰렸죠. 그걸 이제 틈타고 이제 편성해가지고 저런 걸 편성했죠. 만드는 거예요. 네. 하여튼 많아도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전문가들 수준 굉장한데 만화가들 네. 거기다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구성이라든지 그 비슷하게 했네요.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용토에 떨어진 엄청난 많은 삐라들 가운데서 일부인데요. 네. 좀 읽어주시죠.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예.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예. 주체란 주체탄. 주체 무기. 예, 주체탄, 주체무. 예, 처음에 주체병기 무기라지 않았습니까? 네, 주체 무기. 그래가지고 이게 예. 보니까 이게 바다가 예, 바다에서 탁 나오는 게 그러니까 SLBM 같은데요. 예, 천하무적의 군사 강국, 로켓 강국인 선군 조선의 힘찬 진군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 뭐 올해도 이거 써도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까? 그 심리전이죠. 야, 이런 거 있다. 저 뒤에는 뭐 미사일이 올라가고 네. 앞에 바다에서는 또 SLBM이 뛰쳐나오고 네. 우리 이런 거 있어. 그래 말이. 야, 이게 대한민국에 와 나쁠렸던 거고요. 좀 이거는 좀 더 세게 나온 겁니다. 미제와 계례 역적 패당의 무분별한 핵전쟁 불장난. 우리 보고 핵전쟁 한다 그래요? 그럽니다. 자기들이 할 각오가 돼 있으면서 가장 예, 처절하고, 예, 처절하고. 가장 참혹한 예, 대가를 질 것이다. 대가를 이제 질 협박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 협박을 하는 대가를 질 것이다. 북극성도 있고 1호도 있고 2호도 있고 이건 지금 SLBM이 이제 나온다는 걸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전하는 거죠. 선전하는 저것이 이제 자기들 주민들에 대한 심리전도 되고 우쭐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힘이 세다. 예. 이 근육이 이렇게 대단하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심리전을 하고. 심리자는 거. 네. 또 이거는 뭐 군뿐만 아니라 이거는 예전에 말하는 걔네들 전략이 결국은 이렇게 통일 전선이 아닙니까? 네. 예, 노동자 농민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가하고. 자본가, 교사, 네. 정치인들, 네. 언론사, 기자 점차 톱다운으로 올라가면서 자기들 어떤 적화 통일에 세뇌시키고 네. 거기를 한영에 나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리멸렬시키자 했는데 그걸 보면 위대한 태양의 빛발 따라 온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조국 통일이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네. 아이고 참 저걸 복잡합니다. 남쪽에서 주웠다 하더라도 누가 믿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헛소리죠. 저 믿을 사람이 없죠. 네. 근데 오히려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우리 여기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네. 양키는 물러가라. 아니, 북한 땅인지 여기 남한 땅인지 모를 정도로 네. 그게 대학 진보연합인가 뭐. 예, 대학생 진보이나 대학생 진보연합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뿐만 하여튼 아니고 단체가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제 엄청난 이게 종북 좌파 단체들이 이게 북한 삐라가 아니냐와 혼돈할 그런 글들과 그런 사진들과 그런 창작품들을 막 홈페이지에 도배하고 있는데 네. 야, 법이 정말 물러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보지도 못했고 이런 거 소지하고 있으면 문제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새 정권 돌아가지고 2년 반 동안 네. 친북 뭐 그런 뭐 종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예. 많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죠. 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분위기를 갖다 마련하니까 예.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보안법이다 이적행위다 해가지고 그냥 수사를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방목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우후죽순처럼 제 마음대로 그냥 자풀이 그냥 여기저기 도달하는 말이 말하자면 국가 안보라든가 예.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안 믿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또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파고도 있죠. 그럼 지금 다시 이제 본 이야기로 돌아와 가지고 네. 자 이렇게 남북 간은 서로 상대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력을 쓰지 않고도 상대의 의지를 꽂고 네. 우리의 전략적인 그 스탠스로 끌어오기 위해서 움직이도록 네, 네.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전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는 이렇게 심리전과 관련된 어떤 그 조정이랄까요? 그런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습니까? 근데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겉으로 볼 때. 예.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다는 말은, 있음, 이 부분.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예.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 방만하고 친북 단체가 많이 생기고 또 북한은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날마다 하면서 우리한테 심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심리전 그 전략도 없다시피 그런 노력이 그냥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안보가 그만큼 구멍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가다듬어서 이 사람이 라인버거가 심리전은 예. 평시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시에? 평화시에. 근데 지금은 남북 간에는 예. 지금 비전 비화, 네. 전쟁도 아니고 또 적극적인 평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예, 지금 예, 그리고 예. 어리벙벙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안보라는 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도 친미전 그런 사령부 비슷하게 총본부를 청와대에다가 설치를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도 정치 지금 회담하지 않습니까? 북핵 예. 문제로 예. 정치 선전전 비슷한 무조건 항복 비슷한 그런 비유할 만한 그런 당신들은 우리는 회담을 해가 평화적으로 우리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그건 늘 없앤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결국 응징 당할 거다. 우리 손이 아니더라도 결국 세계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하자면 정치 선전전 그 메시지가 날려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통일부라든가 또는 문공부라든가 또는 국방부라든가 예하 예하 정부기관에서 또 그 예하 또 군부대 사령부로 이렇게 그것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래 그걸 갖다 구체화해가지고 전략화해가지고 대북 심리전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리고 심리전은 평시에 열심히 해야 된다. 평시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라인바가 저 대전문가 대전략가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시 비슷하니까 어리벙벙한 거예요. 지금 현재 평화도 아니고 네. 전쟁도 아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제 나름대로 뭐 저 북한 전문가라든가 전략가들이 우리나라는 아주 총명한 국민들이니까 많지만은 저도 연구를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은 70년 북한의 대남 그 기습 공격이라든가 6.25 전쟁이라든가 또는 외교적 속임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합의 같은 거 다 남북 합의서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또 비핵화 한다는 것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걸 볼 때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래 보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은 제재가 들어가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항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이 그 강대국 아닙니까? 초강대국. 예. 근데 뭐 경찰 허가 맡은 건 아니지만 경찰국과 비슷하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제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서서히 단계를 밟는 거요. 그러니까 솔레이마니처럼 예. 그 드론으로 공격해서 사살하듯이 그런 걸 갖다 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국 솔레이마니처럼 언젠가는 당하리라고 봅니다. 그걸 북한이 알아야 합니다. 네. 그걸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당국자가 예. 어떤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예. 또는 기타 프로파간다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네. 그런 행정부처에서 행정부처의 그 책임자가 네. 그런 거 던져야 돼요. 던져야죠. 또 아니면은 뭐 언론을 통해서 던지든지. 예. 근데 그걸 북한한테 확실히 알려 줘야 돼요. 예. 북한은 자기들이 핵무기 가지면은 우리가 그냥 뉴욕도 치고 예. 미국은 인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벌벌 떤다. 예. 결국은 미국이 항복할 거다. 예. 그냥 남한을 갖다가 포기하고 갈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쓰신 분이 이름이 이런 쓴 분이 예. 폴 예. A 예. 라인바가 라인바가 박사인데 라인바가. 이분이 이렇게 총명하고 참 예. 지금 대전략가고 생존이 있습니까? 대학자인데 예. 1913년에 나가지고 예.
저 53세 돌아갔어요. 1966년에. 66년에 네, 참 아깝다 싶어요. 그분이 계셨으면 네. 그래도 이분의 이런 생각과 그 지혜를 그대로 네. 이어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요 해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안 해도 뭐 보수 정권 하에서 심리전을 아주 잘했다. 저는 이것도 X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좌파 정권에서만 안 하느냐? 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심리전에 대해서 군에서 조금 했을 뿐이고 네. 국정원에서 뭐 모르게 조금 했을 뿐이고 진짜로 미 국무부처럼 북한의 심리전을 위해서 돈을 절대 안 써왔거든요. 올해만 해도 말입니다. 미국이 네. 북한에로 자유로운 정보가 흘러 들어가도록 네. 또 나오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들에 대해서 텍스트 즉 도큐멘트 즉 서류로 잘 국제적인 서류로 정리하게 지고 올해 얼마 쓰는가 하면요. 네. 모두 50억 정도 우리 한국 돈으로 네. 예, 쓰고 있습니다. 1월 8일 날에 이미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 향해서 사업 공고를 해서 이미 1차 끝났고요. 네. 2차가 또 3월 달 18일인가 그때까지 하거든요. 우리 경우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북한으로 네. 정보를 들여보낼 그 특별한 기술, 네. 방법, 혹시 수단 이런 게 있으면 너희 뭘 하겠다는 거 써서 보내라는 거거든요. 네. 그 50억 정도를 투하합니다. 네.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뭐인가 아까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북핵을 무력화시키고 압제하고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네. 정치적인 액션과 활력을 가지고 응징하고 제압하는 것 이게 지금 활약이 안 되니까 네. 활약은 지금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정치적인 것도 지금 만나야 되니까 일체 회담은 또 거부하고 하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심리전밖에 없다. 그거 심리전도 안 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해결책 어떤 일만의 책임이라도 다 하고 있느냐 전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촉구하고 싶은 것은 네. 북한은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반복입니다만 북한은 절대로 그 3대 세습 체제가 있는 한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북핵은 포기하지 않는다. 네. 죽었으면 죽었지 지도부가 김정을 비롯하여.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 주민은 노예 상태가 더 길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인도적으로 이거 해결해야 돼요. 네. 그래 해결을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회담을 해가지고 무슨 회담을 듣든지 해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 상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전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혈세를 하는데 국방을 위해서. 두 개 안 되니까 하나는 해. 그러니까 예. 심리전 아까 같은 얘기가 되풀이가 되겠습니다만 청와대에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청와대에다가 그러나 해야 될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 심리전 총본부를 둬서 정치 선전 그 메시지를 갖다 북한에다 또 던지고 전 세계에 던지고 우리 국민한테 던지고 예. 그리고 심리학, 예. 정치학, 그렇죠. 법학, 예. 국제법이라든가 예. 그리고 군사 전략가, 예. 북한 북한 주민들. 의사, 예. 또 북한 탈북민들 예. 그렇게 전문가들. 총동원해가지고 그런 그렇죠. 엘리트들, 예. 그 에이스들 갖다 총동원해가지고 그렇죠. 그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네. 원고도 작성하고 메시지 예. 어떤 걸 해야 되노, 예. 또 수단은 어떤 걸 써마 좋느냐. 그렇죠. 우리 김 대표 같은 분 또 컴퓨터 전문가니까 예. 톱클래스 전문가니까 그냥 그 USB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예. 또 인터넷으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영화 그 드라마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낼 수 있나. 이제 그런 걸 풍선 아니고 또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요전에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 대표 같은 그런 분들도 초빙해서 그걸 만들어서 예. 얼마든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담해가지고 어떤 결말을 볼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역량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말하자면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고 예. 또는 굴복시켜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당면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그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북핵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가장 절대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히 우리 여영무 논설위원님 통해서 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듯이 이건 정치전도 아니요, 화력전도 아니요, 심리전도 아니요, 오히려 투항전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핵을 제발 내놓으면 우리가 철도 도로를 연결시켜줄게. 당신들이 비핵화를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경제 발전을 할게. 네. 이런 식으로 막 그 심리전 같지만 그건 심리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좀 투항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네. 그냥 같은 동포니까 좋은 일인데 그거는 우리한테 그냥 백해무익한 겁니다.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또 폭정을 포기할 그런 세습 체제를 포기할 그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대남 예. 전략 목표 예, 남쪽을 갖다가 공산화한다 또는 폭정으로 만든다. 전제 군주화에 들어가도록 북한의 그 영향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남쪽을 자기들이 말하는 게 먹는다. 네. 그런 전략을 갖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돼 있죠. 밝혀져 있죠. 네. 그리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말하자면 이적 행위나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는 역량이라든가 인재라든가 지혜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만 해도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다가 전 세계 누구도 모르는 삼성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대단한 그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활용을 해야죠.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야, 참 우리 오늘 여영무 논설위원님의 이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젠 심리전이다. 절대 무기 심리전을 쓰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구나. 이 까부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뭐 국제적인 한 목소리를 아예 드러내게 한 이런 정치적인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치열하게 평화 시기에도 네. 매일매일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영무 선생님 이와 같은 어떤 주장과 오피니언들은 말이죠. 네. 언론들이 돼 있지만 선생님께서 직접 하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영무 튜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영무 튜브. 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바로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어떻게 검색합니까? 여영무 튜브. 그러면 이제 출범한 지 4, 5개월 됐는데 좀 4, 5개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 40개. 40개. 그저께까지 40개를 갖다 동영상을 올렸고. 예, 40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그런데 예. 이제 예. 인지도라는 것은 하여튼 이미자 그냥 대중 가수다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무개 그러면 바로 그냥 알아야 돼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좀 그래 약해요. 그래서 구독자가 조금 너무 왜소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구독을 적극적으로 좀 구독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를 갖다 클릭해 주신다면은 네. 더 사기가 높아지고 용기를 갖고 우리 북한을 자유화하고 민주화하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국내도 지금 대단히 혼란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예. 이념이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뭐 쌈박질 비슷하게 아주 대결 남북 분단도 이게 서러운데 우리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하자면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 분열도 단합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예. 그런 지혜를 제가 예. 제공을 하겠습니다. 선물하겠습니다. 예, 참 우리 선생님께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남북 전략연구소 또 소장으로서 또 워싱턴대에서 방문 교수 가지고 오랫동안 북한을 들여다본 정말 철저한 북한 전문가 이 여영무 전 논설위원님의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 정말 저는 이 북한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뿌리 깊이 알고 그것도 그들의 행태를 예측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여영무 TV 이 시청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튜브. 여영무 튜브 시청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포근하지는 네, 힘들죠. 네, 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나중에라도 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한 번 찾아주신다면 네. 대단히 영광스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님과 같이 했던 이 유튜브 진행했던 오늘 북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대무기 이 자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